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시장을 여는 한치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이번 주는 S&P 500 19%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 슈퍼 위크인데요. 지금 미국 경제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주요하다. 이 FOMC에서 아주 좀 고무적인 얘기를 들어야 되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장 월요일 3대 지수 나쁘지 않은 출발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1% 이상의 이 강세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우 지수는 0.42%의 상승, S&P 500 지수 0.62%의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MS, 애플 등의 기업들의 반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다시 주춤하다가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자, 오늘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을지 먼저 클로징 벨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TN 김태수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수요일 날 연준의 FOMC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지 그걸 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침체라는 불안감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3월 달도 아니고 5월 달쯤 돼야 금리 인하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굉장히 뭔가 불확실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라든가 어도비, 메타, 인공지능 관련 대형주들이 2% 내외의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지난밤에 마리화나라든가 아니면 드론 택시 같은 신성장 산업에 속하는 그런 소형주들이 3에서 6% 정도 강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두려움이 커져가다 보니까 조금씩 바벨 전략으로 소형주 쪽에, 중형주도 아니고 소형주 쪽에 조금씩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많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레딧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밈스탁의 어떤 그 테마를 이끌었던 레딧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024년도에 레딧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IPO 시장에 새로운 부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난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하루로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0.2% 월간으로 나왔고 연으로는 2.9%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연으로 한 3% 정도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채권에 대해서, 국채에 대해서 매입에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유 시장에서 조금 이슈들이 있었죠. 지금 홍해 쪽에서는 이제 유조선들 대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란 측에서 드론 공격으로 미군이 3명이 사망하고 지금 30명 이상 다쳤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 쪽에서는 물론 지금 개입을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크루드 오일이 1% 이상 하락하면서 77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됩니다. 당장 오늘 밤에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텔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밤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가 지금 대형 기술주 중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실적이 조금씩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장 시작 전에 화이자하고 UPS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오히려 크게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다들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은 일단 유럽 쪽에서는 지금 금리를 4%에서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 맞물려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의 입장은 미국보다 먼저 인하하는 건 하지 않겠다. 자칫 잘못하면은 침체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FO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5.25%, 5.5%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수요일 날 이제 2시에 발표가 되죠. 현재 뉴욕 시간으로 2시에 발표가 되는데 2시 반에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인터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조를 하게 될지 거기에서 3월 달에 인하할 거냐 5월 달에 인하할 거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할 거다라는 게 96% 의견이 있고 거의 지금 확정적인 상황이고 3월 달 인하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48%에서 45%까지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연준 총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나 돼야지 이제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총재들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경제적 데이터들이 좀 나와줘야지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좀 더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3월이냐 5월이냐를 두고 이번 이제 1월달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때 투자자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좀 다른 국가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미국의 좀 선발적인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하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이제 2시경에 금리 결정이 있고 2시 반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1월 FOMC에서는 5.25에서 5.5%로 금리 동결이 거의 유력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3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인가 그 발언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말은 좀 없어야 아마 시장이 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감한 뉴욕 증시의 상황을 봤을 때 업종이나 좀 특징주들 어떤 것들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금융이나 부동산 업종이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무뎌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업종도 유가 상승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요. 여전히 통신 서비스 업종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올해 들어서만 8%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전체로 보면은 이제 기술 쪽, 대형 기술주들 제외하면 금융 업종이 그래도 3%대로 최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융 쪽 이제 산업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소파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금융업종과 기술업종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한 부각을 보일 것이다 해가지고 지난해부터 지금 어펌이라는 회사 결제 시스템 할부를 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계속 주목을 해왔는데 지난밤에 소파이가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파이가 이제 흑자가 처음으로 기록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4분기에 주당 2센트의 이익을 냈습니다. 물론 2023년도 전체를 봤을 때는 3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자기 돈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빌려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나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었고 고객들도 44%나 증가를 하는 75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대출도 많아져가지고 또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손실이 아직도 1억 달러는 발생할 것이다.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3분의 1이나 손실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어쩌면은 주가가 반등을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달러, 8달러대 수준으로 오면은 분할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이슈를 앞두고 비용 절감하면서 이익을 개선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특징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2년 만에
최고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출이 지금 보면 한 15%대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순이익, 이익 부분에서는 기관들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상하는 수준이 지난번보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한 40센트 정도 더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요. 일부 기관에서는 어쩌면 제자리 걸음일 것이다. 왜냐면은 100억 달러 이상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다 투자를 하고 비용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이 그다지 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또 전망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AI 시장에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분석을 하면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시장에서의 그 성장에 대해 가지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쪽 지금 항공주들이 사실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지난밤에는 시티에서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대해서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가격 자체도 14달러에서 20달러로 바로 크게 올려놨는데 지금보다 한 30%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객실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좋다라는 평가를 했고 그리고 부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2024년도 전망도 나왔는데 앞으로 2024년도에 그러면 굉장히 잘 될 것이냐 근데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주당 손실이 15센트에서 35센트 사이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항공 분야에 있어가지고 뭔가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주가가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재 가치 측면에서 재무 구조가 아직까지는 살아나고 있지 않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연료에 대한 비용 문제도 굉장히 또 크게 또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공주들에 대해 가지고 기술적인 반등 수준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한 17달러 기준으로 지금 목표가를 예상치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수준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뭔가 시장의 어떤 흐름에 맞춰 가지고 모멘텀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기술적인 수준 정도만 기대를 하시고 그 이후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 1, 2분기 지나가면서 매수 타이밍 잡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파이 테크놀로지 첫 흑자 전환의 상승을 나타냈고 아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AI에 굉장히 큰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실적으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관건이 되겠다라고 의견을 내주었네요. 자, MTN 김태수 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